네, 최근 들어서 여러 차례 유찰되고 있는 아파트 경매 물건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최근 그 서울도요, 이게 1회 유찰되고 2회 유찰되는 이런 2회 유찰된 물건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데, 서울의 경우에는 20%씩 차감이 되죠. 100%, 80%, 64%. 그런데 성동구에는 아파트 하나가 감정가 12억대가 현재 최저가 3억 3,500까지 유찰된 물건이 있습니다. 네. 유찰이 많이 됐죠. 이렇게 이제 12억대 아파트가 유찰이 이렇게 많이 된 데는 아마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물건 한번 심층적으로 한번 분석하는 영상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임대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기에 따라 네, 보시면은 동부 2021타경 5569입니다. 서울 송동구 마장동에는 삼성 아파트고요. 33평형입니다. 감정가 10억 8천에서 현재 최저가 3억 3,500, 54만 4천 원 되겠습니다. 정말 많이 유찰이 됐죠. 입찰 예정일은 8월 7일 되겠습니다. 아파트 위치는요, 여기 마장역 앞에 있는 요 아파트 되겠습니다. 위치는 상당히 괜찮아요. 전철역 5호선하고 뭐 도보 한 2, 3분 이내 거리에 있는 아주 좋은 위치고요. 또 왕십역도 가깝습니다. 왕십역에는 경의중앙선, 수인분당선, 2호선, 5호선 네, 이렇게 여러 가지 호선들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주 정말 교통 팔달 입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입지 상당히 좋은 곳에 위치한 아파트고요. 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아파트가 삼성 아파트입니다. 지어진 지는 좀 연도가 돼서 뭐 신축이거나 그렇진 않지만 교통적으로 봤을 때 좋은 입지에 있는 아파트 단지예요. 지금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온 매물 정보 보시면은요, 11억 7천만 원 이렇게 현재 매물이 나와 있네요. 자, 권리 분석을 위해서 한번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황 조사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행관 현황 조사에 보시면 주민등록 등본하고 전입 세대 확인서를 발급받거든요. 보시면 허모 세대가 등재되어 있다고 나오죠. 현장 방문 조사 당시에 김모 씨를 만났는데 허모 씨의 배우자, 둘이 부부죠. 그래서 전입신고된 세대주의 배우자를 만났는데 본인 가족이 전부 점유하여 거주하고 있다고 함, 뭐 임차 내역에 관한 이런 내용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전입세대 확인서상 허모 씨가 2021년도 3월 31일 날짜로 전입이 되어 있고요. 보증은 미상, 뭐 확정일자, 차임 다 미상이에요. 그러니까 집행관이 만났을 때 임대차 정보에 관한 정보를 공개를 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분들이. 물건 명세서 보시면은요. 최선순위 설정 2021년도 7월 10일 근저당으로 돼 있죠. 요게 이제 말소 기준 등기, 말소 기준 권리가 되고요. 요 허모 씨가 전입일자가 2021년도 3월 31일. 자, 요거 최선순위와 비교해 보면 어때요? 전입이 빠르죠? 이런 전입자들은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 임차인일 수가 있죠. 그런데 배당력을 하지 않았네요. 아래 비고라를 보시면 임차인이 여기서 법원에서는 소유자가 아닌 세대주가 전입되었으면 임차인으로 표기를 합니다. 임차인인지 아닌지 여부는 법원에서 명확하게 확인하고 표시하는 건 아닙니다. 99만 1,000원. 네, 저는 이게 9억 9천으로 잘못 봤었어요. 근데 99만 1,000원. 필요비 상한 청구권에 대한 서면 및 유치권 신고서 제출하였고, 네, 임차인에게는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두 가지가 있죠. 필요비와 유익비에 대해서 청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임차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상환 청구할 수가 있겠죠. 물론 경매로 매각된 경우에는 낙찰받은 매수인에게 이 비용 역시 청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99만 원이면 보일러 수리비 또는 뭐 누수 공사비 뭐 좀 간단한 보수 공사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필요비의 지출분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성립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립이 되면 99만 1,000원 주면 되고요. 성립이 안 되면 지불하지 않아도 되겠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사실은. 금액이 워낙 작기 때문에 이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는 허모 씨의 이 필요비 상한 청구권 이거는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금액이 적어서. 문제는 말소 기준기보다 먼저 전입돼 있어서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으로 보이는데 배당력을 안 한 거죠.
자, 이 허 모 씨는 과연 임차인이냐 아니냐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그런데 이분이 임차인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어요. 개인정보잖아요. 남의 집 숟가락이 몇 개인지 모르잖아요? 이 개인정보입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정황을 통해서 추정을 좀 해볼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허모 씨는 과연 임차인이냐, 아니냐? 임차인이라면 보지금 얼마냐? 이걸 좀 알아내야겠죠. 물론, 정확하게 알아내기는 어렵습니다. 남의 집 숟가락 몇 개인지 정확하게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 대략 몇 개인지 추정을 해볼 수 있죠. 두 식구면 숟가락이 최소 2개 이상은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추정을 해보는 건데 제가 이 내용을 설명드렸을 때 이 내용만 믿고 입찰하시면 곤란하겠습니다. 그냥 제가 이런 정황을 통해서 추정을 해볼 수 있답니다. 이 허모 씨는 임차인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예, 임차인일 수도 있고. 하지만 등기부등본의 이런 정황 내용들을 통해서 임차인인지 아닌지 추정과 임차인이라면 보증금이 얼마 정도 될지 이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2020년 4월 29일자로 신모 씨가 8억의 소유권을 취득을 했습니다. 소유자의 주소지는 의정부시예요. 만약에 소유자가 주소가 변경되면 예를 들어서 매매계약 체결할 때는 의정부에 살고 있었지만 나중에 이 자기가 매매계약으로 취득한 아파트에 전입신고하게 되는 경우에는 주소 변경사항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그런 사항은 안 나타나서 소유자가 이 아파트에 살고 있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임차인이 거주하는 경우도 있지만 소유자와 친인척 관계로 무상으로 거주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현재로서는 무상거주 확인서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법인에서 가압류 사학이 들어오고 한 모 씨, 개인이거든요. 이 한 모 씨가 경매를 신청해서 진행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가압류가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우리카드라든지 국민은행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가압류도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신용보증기금에서 9억 2천, 서울보증보험에서 1억 6천. 아마 어떤 사업을 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서 가압류가 들어오게 되고요. 그 외에도 건강보험이라든지 이런 각종 캐피탈사를 통해서 가압류가 많이 들어왔어요. 을구에 보시면 거주당이 설정이 되어 있네요. 6억으로. 자, 이 신모 씨로 하는 거주당이 채무자, 신모 씨로 하는 거주당이 설정되어 있는데 거주당권자 한모 씨죠. 아마 개인이 6억 원을 대출해 준 것 같아요. 대부 회사를 운영하는 개인 대부거나 아니면 지인한테 빌렸거나 그랬을 것 같아요. 6억 원에 대해서. 그런데 조금 의심스럽다는 얘기죠, 이게. 그래서 피보존 권리, 사회행위로 인한 그저당권 설정 등의 말소등기 청구권으로 하는 신용보증기감에 이 1번 그저당권에 대한 가처분을 설정했습니다. 보통 사업이 어려워지게 되면요, 신용보증기금에서 가압류를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신용보증기금에 의한 가압류 배당에 앞서서 이렇게 근저당을 설정해 놓으면 6억을 빼돌릴 수 있거든요. 물론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신용보증기금에서 그렇게 보고 있다는 취지예요. 그래서 이 근저당이 사회행위, 다시 말하면 신용보증기금이 가압류를 통해서 배당을 받아가야 되는데 허위의 근저당을 통해서 배당을 받아가려고 허위로 근저당을 설정한 것이다 라고 아마 소송을 진행하면서 그에 따르는 가처분을 설정해 놓은 겁니다. 이게 이런 가처분은 매각으로 말소가 됩니다. 권리분석상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의심되기는 하는 것은 이게 근저당 설정일자가 2021년도 7월 12일이죠. 보시면은 가압류가 2021년도 10월 7일, 2021년도 11월. 그래서 가압류가 2021년도 10월부터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한 3달 전에 근저당을 설정했다? 약간 의심스럽기는 하죠. 지금까지 등기부등본의 이력으로 봤을 때 거주하고 있는 사람 임차인인지 아닌지 좀 정황 증거가 좀 있을까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에 따르면 보통 임차인이 아닌 경우에는 금융기관을 통해서 대출을 받거든요. 굳이 개인이나 대부를 통해서 이자가 비쌀 거 아니에요. 이렇게 6억 원이나 되는 돈을 물론 원금은 그보다 적겠지만 그 정도에 되는 금액을 대부나 개인한테 높은 이자를 주면서 빌릴 이유가 없거든요. 물론 신용이 안 좋아도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면요. 소유자가 직접 거주하거나 소유자가 아닌 무상의 임차인이 거주하는 경우에는 돈이 필요하면 금융기관을 통해서 보통 대출을 받는단 말이죠. 그런데 해당 아파트에는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으로부터 근저당이 설정이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는
그리고 소유자의 주소가 의정부로 돼 있다는 거죠. 해당 경매 물건지로 안 돼 있죠? 이런 정황들은 소유자가 이곳에 거주하지 않고 임차인이 거주할 정황의 일부로 볼 수가 있죠. 네. 일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임차인이 있다고 가정해야죠. 우리가 권리 분석은 안전하게 해야 되니까, 거주하는 사람이 무상 임차인이야라고 긍정적으로 판단하시면 안 되죠? 그랬다가 진짜 임차인이면 보증 부담해야 되니까. 물론 임차인이 많이 돼서 그 부담을 추정해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임차인이 거주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과연 이 임차인 보증이 얼마냐. 그거를 추정한다면 3억 3천에 낙찰받아서 보증을 인수하더라도 시세보다 싸게 산다면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확한 임대차 보증금은 알기 어렵습니다. 이 임차인의 보증금 정보는 임차인이 알고 있겠죠. 그 중개한 거래소가 있다면 중개업소가 그 정보가 있을 것인데 다 개인정보고 당사자한테 물어봐야 당연히 안 알려주겠죠. 그 집 찾아가시면 안 됩니다. 찾아가 안 알려줘요. 일부러 배당 요구 안 했는데 괜히 가갖고 한 소리 듣지 마세요. 그분이 얘기 안 해줄 겁니다. 확정일자 받게 되면요. 주민센터 확정일자 발급 대장상 이 임차인의 보증금 정보도 기재되어 있는데 이것도 개인정보인데 당연히 경매 물건이다 하더라도 발급 요청이 안 돼요. 근거 잘 법이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한번 추정을 해봤습니다.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추정이라는 점 유념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에 한번 들어가 보는데요. 현재 매물 정보 11억 7천 정도 하고요. 전세는 5억 5천 정도 하네요. 이 5억 5천은 현재 전세 가능한 전세 시세가 되겠죠. 그런데 전세도 실거래가 신고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네이버 부동산 물론 국토교통부와 연계되어 있는 정보입니다. 이게 전세 실거래가 정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023년도에 보시면 5억 또는 4억대 이렇게 전세가 거래가 됐었는데 부동산 경기 한참 좋을 때는 되게 높았었어요. 7억대까지 거래가 됐었네요. 이렇게 7억. 근데 7억은 두 건이었고 거의 이제 4억대, 6억대였는데 자, 이 임차인이 전입 신고된 시점 보시면 요 허 모 씨가 임차인으로서 전입한 때는 2021년도 3월 31일이죠. 자, 계약은 전입보다 먼저 하죠. 계약서 작성해서 실거래가 신고 들어가고 잔금 지급하고 한두 달 후에 잔금 지급하고 이사 들어가면서 전입 신고를 하잖아요. 이 허모 씨의 임대차 계약 시점은 2021년도 3월 이전일 거예요. 그래서 그 시점으로 올라가 보니까 바로 요 시기가 아닐까 추정을 해보는 거죠. 2021년도 1월에 계약한 6억 5천으로 된 시기도 얼추 맞고요. 층수도 동일하네요. 10층. 경매물건이 10층이거든요. 어쨌든 6억 5천 정도가 되네요. 6억 5천. 만약에 6억 5천이 맞다고 하면 그러면 현재 나와 있는 호가는 11억 7천이니까 시세보다 싸게 사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 전세가 6억 5천보다 더 높은 때는 2021년도 8월과 2021년도 10월이란 말이죠. 요 7억의 두 건 외에는 요 시점으로 해서는 6억 5천이 가장 높았기도 하고 딱 요 물건일 것 같을 가능성도 좀 있어요. 그래서 입찰 예정 일자와 최저가 예정가인데요. 이번 다가오는 8월 7일 날에는 3억 3,554만 4천 원. 그래서 이번에 낙찰받게 되면 6억 5천을 만약에 추가로 부담한다 그러면 약 10억 정도의 취득을 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도 유찰된다? 그럼 9월 달에 2억 1,800 정도에 만약에 낙찰받게 되면 취득가액은 정말 저렴해질 수 있죠. 요런 정황 증거는 추정입니다. 네, 저의 개인적인 추정가. 어쨌든 이 이제 마장동 삼성 아파트 30평대에 대한 전세 시세가 있잖아요. 어쨌든 이분이 6억 5천 정도에 들어간 게 맞다면 요번에 3억 3천대 들어가도 시세보다는 좀 싸겠다라는 생각은 들죠. 만약에 유찰돼서 2억대로 낙찰받으면 사실상 안전한 또 입찰 가격대가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해야 될 물건인데 만약에 이 허모 씨가 임차인이 아니다. 그러면 대박인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 경험치로 추정했을 때는 이 허모 씨는 진성 임차인일 가능성이 있고요. 그 실거래가 신고 임차인의 전입 신고한 두 달 전 계약한 6억 5천이 임차인이 이분이 아닐까 하는 강력한 제 추정이 좀으로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렇게 분석하고 추정한 내용이 어떻게 맞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댓글로
제 이런 추정, 추리력, 판단력이 어떻게 좀 맞는지 한번 올려주시고요. 만약에 이 아파트에 거주하기 싫은 허모 씨 당사자분께서 이 영상을 보셨다면 쪽지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이거 그럼 배당 요구를 왜 안 했냐? 이 허모 씨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배당 요구 안 하는 주된 이유는요. 임대차 계약 기간 또는 계약 갱신 요건에 의해서 여기서 더 거주하고 싶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임차인 본인이 직접 입찰에 참가해서 낙찰을 받으려고 하는 의도도 있을 거예요. 배당 요구를 하면 물건 명세서에 임차의 보증금 정보가 공개되거든요. 그럼 임차인들도 낙찰받기 위해서 높은 금액을 써내야 되고요. 경쟁력이 없어져요. 그런데 지금 배당 요구 안 하니까 어때요? 유찰이 굉장히 많이 됐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지금 호가 대비 2억 또는 3억 이상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거니까 이분이 이렇게 배당 요구를 안 하지 않았나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러면 임차인으로서나 또는 제3자가 입찰하는 거 이렇게 유찰된 물건들 낙찰받을 때 장점이 뭐가 있느냐? 일단 이런 물건들은 대출이 안 됩니다.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 임차인이 배당 요구 안 한 경우에는 대출이 안 돼요. 현금으로 다 납부해야 돼요. 그런데 유찰이 많이 됐기 때문에 3억 3천 낙찰 받으면 3억 3천만 장부 납부하면 되죠. 2억 7천에 낙찰 받으면 2억 7천만 장부 납부하면 되고 대출 안 받아도 되죠. 금액이 비교적 낮으니까. 만약에 이거를 10억에 낙찰 받았다. 이 임차인이 배당 요구해서 배당을 다 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면 입찰가는 아마도 10억 내외 정도 낙찰이 됐을 것 같은데 만약에 10억에 낙찰 받았다 그러면 이거 현금을 납부할 수 없잖아요. 대출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대출 받으려면 어때요? LTV와 DSR에 따라 대출 한도가 결정이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DSR이 40%로 제한되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이 대출을 받기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LTV는 성동구가 지금 비규제이기 때문에 무주택은 LTV 70%, 다주택자는 LTV 60%인데 문제는 DSR이 40%라서 전년도 소득이 뭐 5천만 원이다. 그러면 DSR 40%는 약 3억 5천 정도이기 때문에 대출을 많이 못 받아요. 기존에 더욱이 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이 있는 분들은 DSR에 막혀서 대출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옵니다. 그런데 이 물건은 마치 임차 보증금을 안고 투자하는 갭 투자의 형식이 되는 건데 문제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정확하게 얼마다라고 알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시기에는 이런 물건들이 오히려 입찰하는 데 더 유리할 수도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이런 물건들 낙찰받게 되면 취득세 신고하실 때 낙찰받은 3억 5천으로 취득세 과세 신고해야 될까요? 아니면 인수한 임차보증금을 더한 약 10억으로 취득세 과세 신고해야 될까요? 이에 관한 조세심판 결정이 있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대학년 임차보증금을 인수하고 취득한 매수인들은 취득세 과세 신고할 때 낙찰받은 금액으로만 신고하면 안 되고요. 인수하게 된 보증금을 더해서 취득세 과세 신고해야 됩니다. 요 점도 유념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성동구 마정동에 유찰이 여러 차례 된 물건 소개해드렸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네. 그래서 이 경매에 대해서는요, 권리 분석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권리 분석을 좀 더 쉽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 바로 저희 회사에서 운영하고는 PLED 원격 평생교육원이라는 사업자가 있는데 저희가 옥섭이라는 온라인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옥션, 서브스크립션, 영어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부동산 경매 정기구독이라고 해서 경공매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을 매월 정기구독을 통해서 새로운 업데이트된 경매, 공매, 추천 물건, 권리 분석 정보 공부할 수 있는 사이트거든요. 물론 실시간 온라인 강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링크 걸어드리거나 또는 검색창에 옥섭이라고 하시면 저희가 운영하는 홈페이지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다양한 경공매 관련된 정보 그리고 교육 서비스 제공받을 수 있으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